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15번째 걸해골이라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떠한 임금에게 신하가 자기의 사직을 아뢰일 때 쓰는 표현 중에 걸해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 멋있어요. 그냥 저 사직서나 하나 툭 집어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님한테 사직서를 쓰면서 말해야 하기를 뒤에 꼭 부기를 합니다. 신하는 이제 저는 걸해골하여서 초야에 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쓸 때 걸해골. 과연 또 여기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든 어느 곳에 있든 사직을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 멋지게 물러나십시오. 꼭 기술 팔아가지고서 돈 벌겠다고 하지 말고요.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존심마저 팔면 안 돼요. 사람은요, 요즘 재밌는 말들이 유행하지만 돈은 이자를 남기고 사랑은 상처를 남긴다는 등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양심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 이 세상은 도가 없습니다. 도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그죠? 마지막 양심을 지켜야 될 때 그때 멋지게 물러나는 사건을 만드십시오. 억울하지만요. 자, 그러면 낮자 공부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이 걸해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야, 이 자는요,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모양에서 빌다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원래는 새을자처럼 생겼고 이거지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막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어떤 서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사람이 비는 모습에서 빌걸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빌기자가 있죠. 기도하다 할 때는 신에게 비는 거고요. 이 빌걸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내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이렇게 새을 구부리고 비는 겁니다. 기도하다 할 때 빌기자는 자기가 구부리거나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상당히 선한 마음으로 비는 거지만 이건 애절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빌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걸게 그러면 지난날 몰락한 양반으로서 의관을 갖추고서 다니며 얻어먹던 사람을 걸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린 그러지만 옛날에는 거린 그러면 몰락한 양반으로 그래도 의관을 갖춰 입고 옷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얻어먹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등용이 되어 쓰일 만한 사람을 걸객이라고 그랬지. 지금처럼 거린 그래 가지고서 무조건 얻어먹는 사람을 거린이라고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걸구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을 걸구예요. 여러분, 용어가 많이 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거린이라는 말, 걸객이란 말도 원래의 의미는 몰락한 양반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몰락은 했을 망정 최후의 자존심인 의관은 마저 팔아버리지 않고 그거는 꼭 갖춰 입고 빌어먹는데 일반 서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꼭 동량을 줬어요. 왜 줬느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큰 뜻을 갖고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줬어요. 그런데 요즘 거린들이 구하면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저래? 돈이나 벌지 하면서 자기의 선함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꼭 이래요. 물고기 잡아줄 순 없지.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선은 내가 베풀었으면 그만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선을 가지고 선을 누적시키라는 보너스 마일리지 쌓이도록 그것까지 관여를 한다면 여러분은 투자지 절대로 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몰락한 양반의 가슴에는 최소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면요. 내가 나라를 구해보리라. 지금은 몰락했지만 내가 언젠가는 집안에 훌륭한 뭐는 하나 되보리라. 가문의 영광은 되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린들은 그저 죽지 못해서 남의 선함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큰 뜻보다는 당장의 편한 뜻을 향해서 동량을 구합니다. 걸개 거린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거지라는 말을 쓰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 없는 사람은 거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걸객입니다. 언젠가는 구부렸던 걸 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냇물처럼 흐르는 저 시냇물도 예전에는 용이 승천했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용이 승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줄 누가 압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 용이 될런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선함만을 누리십시오. 그가 선하기까지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선을 베푸는 법입니다. 다음 글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해골이라고 그랬으니까 뼈해자가 나오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뼈골자 옆에 이거는 빗금을 나타내는 색일해자입니다. 이게 돼지해라고 배웠죠? 돼지라는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지간을 나타낼 때 돼지의 자리를 나타낼 뿐이죠. 즉 뼈가 빗금처럼 어기자기 다 보인다. 한마디로 쑥 말라서 그냥 살은 어디 갔나 없고 뼈만 보인다 해서 뼈해 해골해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골 그러면 육탈, 즉 고기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된 시체의 뼈를 해골이라고 그러죠. 몸, 신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잔해 그러면 썩거나 타다가 남은 뼈를 잔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의 잔해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슴 아프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가 왔다 간 자리에는 틀림없이 뼈처럼 남는 것이 있습니다. 피천득 시인이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연이라는 글 남아서 우리 가슴에 인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 가는 건 누구라도 정한 이치인데 무얼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뼈를 남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뼈는 뼈예요. 더 중요한 것, 누군가가 단 한 사람 사랑하다 가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됐든 고인, 옛 성인이 됐든 학문이 됐든 예술이 됐든 누군가를 진짜 뼈저리게 사랑하다 가십시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지구가 따뜻해집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성 간의 사랑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중을 사랑하듯, 이것도 왠지 사람 이름 같아서 안 되겠네요. 하여간 많은 이들을 사랑하든 꽃을 사랑하든 뭔가를 사랑하다 가십시오. 그 사랑한 마음, 사랑한 눈빛은 후에 뒷사람에게 그도 사랑했었노라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남깁니다. 인연이라는 글 남겨 우리에게 인연이 됐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한테 인연이 되는 겁니다. 뼈해자는요, 내 육탈, 이 고기 덩어리, 이 살이 다 썩은 후에 뼈가 남는 것을 뼈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죽죠? 제가 먼저 본 분명히 세상엔 세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라고 그랬잖아요. 시체를 보고 여러분이 선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시체가 천사라고 그랬죠? 나도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르고 내 마음 강팍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천사의 말, 생로병사라는 이 네 천사를 꼭 기억해 두시면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났어요. 그 다음에 늙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듭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이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 밟아가는 수순에 따라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뼈골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같이 볼까요? 뼈골은요, 이렇게 살 발라낼 괄자가 있습니다. 이게 살 발라낼 과자, 입비뚤와라고도 하는 자인데요. 여기에 고기육이 있습니다. 즉, 고기, 살을 발라낸 데서 뼈가 남아있대서 뼈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격 그러면 뼈의 조직 또는 뼈대를 골격이라고 그러죠. 골동품 할 때 골동은 바로잡을 동자입니다. 즉 애완할 옛 물건을 골동이라고 합니다. 골동품 이렇게 쓰겠죠. 너무나도 재밌는 거요. 뼈해와 뼈골이 어떻게 틀립니까? 뼈골은 당장 뭐예요? 살을 발라낸 거고, 뼈해는 왠지 빗금이지듯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쭉 말라 들어가는 걸 뼈해라고 그래. 그래 해골 그러면 좀 하여간 고기는 없이 육탈이 돼서 뼈대만 남아 있는 것을 해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느 분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교회 목사님이요, 부흥이 너무너무 잘 돼서
교회가 진짜 의리의리하게 되고 사택을 지었는데 참 멋있게 지어놨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쌍한 시골 처녀를 가정부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이 말라서 아야 물 떠와라 그랬더니 계속 떠오는데 참 맛있게 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야 물 떠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더래요. 너 그럼 어디에서 떠온 거야 그랬더니 저쪽 하는데 화장실 그 변기물을 떠왔더랍니다.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런데 알고는 못 마시겠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요, 사람과 사람을 모르고 만나서 사귈 때는 정이 갑니다. 사람과 사람을 너무나도 뼛속까지 알게 되면 다 그 사람 참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하십시오. 그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거래골이라는 자를 통해서 과연 어떤 문장과 어떤 것이 나오는지 문장 공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걸, 해골. 해골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알죠? 해골이라는 것은 살이 없는 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걸은 빌다죠. 즉 거래골은 뭐예요? 해골을 돌려달라고 비는 그런 뜻에서 임금에게 신하가 사직을 주청할 때 이르는 말입니다. 내 해골 돌려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임금님한테 맡겨서 제가 임금님에게 신하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이 해골 들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이야기는요. 사기 황후 본기에 황후의 어떠한 대접에 서운함을 느꼈던 범증이 황후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 그럼 한번 역사적 사건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후의 골칫덩어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유방이죠. 그렇죠? 그런데 황후 밑에 누가 있었냐면 진평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이걸 귀중한 줄 모르고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진평이 낼름 유방한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내가 등용해서 쓰는 사람이 내가 그를 못 믿고 내쫓으면 나의 가장 누구한테 갑니까? 적한테 그 사람이 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적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황후 밑에 있었던 이 진평이 낼름 유방한테 갔어요. 그런데 둘이 영양이라는 땅에서 황후와 유방이 싸웠습니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때 황후 밑에 누가 있었냐면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막 싸우다가 식량 보급로도 끊기고 둘이 너무 3년 동안 싸우니까 안 되겠다고 화평조약을 맺는데 이때 범증이 말합니다. 황후가 이제 상의를 해요. 아부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아부는 그 아버지 다음으로 또 다른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범증을 황후가. 그래서 아부여, 내가 지금 저 유방의 화친 조약을 여기서 들으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범증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황후 장군이신 우리 왕께서 전나라, 한나라 유방을 물리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자꾸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평이 유방한테 와가지고서 꾀를 냅니다. 황후의 그 불같은 성격을 알고서 그 초나라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라고 퍼뜨리느냐면 범증은 황후 몰래 유방과 내통하는 그런 사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후는 범증에게 상의도 없이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신이 도착하자마자 이 진평이 꾀를 내가지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막 천막에 모셔다 놓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범증께서 보내서 오셨습니까? 야, 지금 범증 잘 지내시죠? 막 이렇게 진평이 막 황후는 묻지도 않고 계속 범증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신이 나는 범증이 보내서 온 게 아니라 황후 왕께서 보내서 왔노라 그러니까 진평이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그 상을 다 빼고서 그냥 국수나 한 그릇 놓으면서 이렇게 아주 조촐하게 상을 내면서 그럼 잘 이따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이 돌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황후한테 황후 장군이요, 황후 왕이요,
처음엔 융숭해서 범증의 그 신하인 그 사신으로 온 줄 알고 융숭하게 대접받다. 내가 왕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접합디다. 그러니까 황후가 열받아가지고 범증의 지위를 확 깎아버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력을 뺏어버리고 그를 격하시켜버리니까 범증이 경로를 했어요. 어떻게 경로했냐? 천하의 대세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미 이제 누가야? 유방한테 돌아가고 황후 장군 우리 왕이 이제 지겠구나 하고서 왕에게 그 사직을 의뢰하는 말을 합니다. 왕께서 스스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나는 걸해골하여 초에 묻히겠습니다. 하고서 내 해골, 내 지위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서 돌아갔다가 팽성쯤 돌아가는 범증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종기가 나서 거기서 화병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들어서 썼거든 그가 배신을 할 망정 믿고 쓰십시오. 믿는 마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데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마음이 안 나뉘면요 고뇌도 없고 번뇌도 없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나뉘면 불행해집니다.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내가 이 술값을 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쓰십시오. 그리고서 그가 걸해골하거든 아낌없이 보내주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쓰는 말 걸해골, 즉 임금에게 사직을 할 때, 즉 사장한테 내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